콜레라 있지 않습니까? 콜레라는 물을 통해서 되잖아요. 존 스노우라는 사람 말입니다. 콜레라가 물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의사들이 전부 다 무슨 소리야, 나쁜 공기, 뭐 쓰레기를 태우는 공기라든지 뭐 지진이 났을 때 지구 깊은 곳에 올라오는 공기, 뭐 습지 공기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막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믿어줘서 싸우다가 뇌졸중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 젬멜바이스라고 아세요? 젬멜바이스? 서프라이즈에서 나왔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젬멜바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스트리아 의사인데요. 이 당시 이제 그 산모들이 산용열이라고 있습니다. 산용열. 산용열은 뭐냐면 에라인데 이제 세균이 감염돼서 이제 산모가 막 열나다가 죽는 게 바로 산용열이에요. 옛날 뭐 단종 어머니도 산용열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 산용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병원에서 더 산용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의사가 환자가 죽으면 막 죽지 마, 안 돼 이러다가 그 손에 세균을 묻혀가지고 그 손으로 씻지도 않고 바로 산모한테 가서 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당연히 산용열에 걸려. 차라리 길가에서 낳는 산모들보다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더 많이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 사람은 이걸 이제 깨닫고 나서 세균인지 잘 모르지만 뭔가가 이제 손을 통해서 전파됐다고 믿고 의사들한테 손을 씻자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게 나쁩니까, 여러분? 근데 의사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 정신병원에 가서 혼자 미쳐서 의사 나쁜 놈 이러다 이제 정신병원 가서 결국 이제 쓸쓸히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왜 이 사람 말을 아무도 안 믿는 이유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싸가지가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만약 이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하겠죠. 야, 우리 손 좀 씻으면 안 될까? 손 좀 씻자. 아유, 씻자. 내가 씻겨줄게. 이러면 뭐 좀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랬어요. 의사들 모아놓고 당신들은 살인자야. 누가 씻겠습니까? 씻던 사람도 안 씻죠.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뭔가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현미경이 없었습니다. 현미경으로 이 세균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바로 너 그 균의 정체야 라고 하면은 이게 믿는데 맞잖아요. 그게 뭐냐고 말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 의학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현미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현미경이 세균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1880년입니다. 그 전에 물론 현미경이 나오긴 나왔어요. 뭐 17세기쯤에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만들었는데 그 현미경은 뭐 자기 손이나 확대하고 길 가는 뭐 벼룩이나 확대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못했고 1000배 그러니까 세균을 볼 만한 레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80년에 이제 그 고배율로 올려도 이 상이 깨지지 않는 혁명적인 렌즈가 나오면서 비로소 세균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어 같은 사람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지금까지 사람을 죽였던 건 대부분 세균이잖아.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점시오리가 나오게 된 거죠. 점시오리. 점시오리는 모든 병의 원인은 바로 세균이다. 이런 이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의학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의 경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1880년 이후부터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의학은 말이죠, 인간의 수명을 늘림으로써 자기의 위력을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통 의학이 다 사그라들어요. 근데 이 수명이 느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수명이 2배가 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거. 네, 예, 맞습니다. 백신. 그렇죠, 백신이죠, 백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백신의 위력이 나타나는데 맨 아래 이 빨간 줄이 뭐냐면 이게 일반 수명이에요, 이거. 근데 그 위에 줄은 뭐냐면 한 살까지 살았을 때는 얼마를 사는가? 훨씬 뛰지 않습니까? 거의 45세를 넘죠. 그 위에는 2살까지 살면 어떻게 되는가? 2살까지 살면 거의 55세. 수명이 15살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온갖 작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노리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엄마 항체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당시는 돌이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잔치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돌잔치가 거의 마을의 경사였던 거죠. 지금이야 돌잔치 부르면 이제 막 짜증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진 게 바로 이 백신 덕분입니다. 이 백신, 그러니까 이 아이가 1살 전에 죽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잡균들인데 이 잡균을 막아주는 게 바로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이 수명 증대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백신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 세균을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서 고문하고 막 가열도 하고 막 괴롭혀서 결국 세균을 빈사 상태로 만들거나 죽이거나 한 다음에 사람에게 넣어주는 게 바로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경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현미경이 나오기 전에 딱 하나 그 백신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이건 뭐냐면 이제 천연두에 걸린 사람인데 천연두에 걸리면 한 대략 30% 정도가 죽어요. 그것도 되게 높은 치사율이죠. 하지만 그 나머지 천연두에서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얼굴을 가지고 몸 전체에 고름이 잡힌 상태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5억이었는데 그중에 1억 명이 천연두로 죽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연두는 그 당시에 굉장히 나쁜, 그러니까 최악의 질환이었던 거죠. 그 예전에 혹시 불법 비디오 보신 분들 혹시 비디오 테이프 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비디오 테이프 볼 때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불법 비디오는 호환 마마보다 나빠요라고 말합니다. 호환은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마마가 바로 천연두거든요. 여러분, 불법 비디오가 이거보다 더 나쁩니까? 아니죠. 이건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천연두랑 비교하는 건 좀 오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연두는 이렇게 무서운 질환이었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 천연두를 막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당시는 면역이 뭔지도 모르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의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고름을 빼다가 조금 말린 다음에 다른 사람의 코에다가 넣어주는 거였어요. 이러면은 사람이 천연두를 나중에 알아도 조금 덜 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간의 정말 집단 지성의 힘인데 면역을 모르던 시기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고름집에 있는 균들은, 고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천연두 바이러스가 우리 백혈구랑 싸우다가 이제 남은 상처들이, 그러니까 남은 폐잔병들이 이제 고름이거든요. 이 고름을 넣어주면 대부분이 이제 맛이 간 바이러스겠지만 일부 쌩쌩한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천연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괜히 걸려서 죽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은 이게 이제 이렇게 불나고 하다가 자기가 마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리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거를 진 걸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제너라는 사람, 유명한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결국 천연두 백신을 갖다 대중화시키죠. 물론 천연두 백신을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에 대해서 좀 고마워해야 되는 게, 소라는 애들은 농사도 도와주고 한우라는 걸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곱창도 다 소죠.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이 소는 이 천연두 백신을 우리한테 제공해 준 것만으로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이 소도 천연두가 있어요. 이걸 우두라고 하는데 소의 천연두랑 사람 천연두랑 친척입니다. 그래서 소의 천연두에 걸린 사람은 소 거니까 아무래도 상처가, 고름이 좀 덜 잡히겠죠. 그냥 손등이나 이런 데 간단하게 몇 개만 고름집이 잡히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천연두가 유행을 해도 안 걸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너가 그 소문을 듣고 이게 진짜인지 지금 테스트하는 장면인데, 이 테스트하는 이 아이가 핍스라는 사람인데, 이 핍스는 제너 아들이 아니라 하인의 아들입니다. 전형적인 갑질이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윤리가 없었기 때문에 너그럽게 넘어가 주고요. 어쨌든 이 핍스가 이 백신을 맞고, 그러니까 소의 천연두를 맞고 나서 이제 천연두 몇 번이 유행했어도 전혀 끄떡 안 나는 걸 보고 이 제너는 이게 맞구나 싶어가지고 이 천연두를 대중화시키고 영국 정부한테 이제 싸워가면서 결국 천연두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가 되게 위대한 점이라는 게, 그냥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 가족들만 맞출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중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현미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현미경 전까지 딱 한 개밖에 못 만들었던 이 백신이 현미경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아주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국가가 시행하는 이 백신들을 다 맞고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살 전에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백일잔치 돌잔치는 그냥 누구나 그냥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라면 짜증이 나는 게 이유가 바로 어차피 너만 했냐 나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백신 덕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정말 백신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고요. 이 백신을 안 맞으면 학교 입학이 안 될 정도로 되게 열심히 백신을 했죠. 그 이쯤 되면 말이죠. 이 현대의학의 1등 공신이 백신에 대해서 좀 찬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신 만세 외쳐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백신 음모론이 퍼집니다. 이게 왜 퍼진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게 영국에서 나온 건데 1998년에 영국에 어떤 소아과 의사가 있었어요. 웨이크필드라는 소아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홍역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에 걸린다라는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요. 근데 세상이 뒤집어졌죠. 이게 진짠가? 근데 이거는 사기였어요. 사기. 뭐냐하면 홍역 백신은 돌 지나서 맞는데 자폐증이라는 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약간 그 즈음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의 부모가 홍역 백신 맞고 3일 후에 자폐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분명히 이거는 홍역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5억 원을 주면서 이 의사한테 증거를 좀 만들어달라, 논문을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작을 해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밝혀지고 나서 웨이크필드는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됩니다. 논문도 당연히 취소됐죠. 어떻게 보면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아직 자폐증의 원인은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뻔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웨이크필드는 거대 백신 회사와 싸우는 그런 투사가 된 거예요. 갑자기 거의 희생양. 그래서 사람들이 웨이크필드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백신 반대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백신을 내 아이가 건강해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에 홍역이 거의 없다시피 하던 그 홍역이 갑자기 이제 98년 이후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퍼져서 이 백신 반대 운동이 우리나라도 당연히 상륙했고요. 그러니까 2019년 초에도 우리나라 그 부모들이 이제 아이 그 홍역 때문에 되게 발을 동동 굴렀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백신 음모론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생겼냐? 이 백신 음모론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 경험인데 제가 한 4년쯤 전에 독감 백신을 맞았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백신 논다 해서 그래 한번 맞을까 하고 처음으로 맞았는데 제가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은 최소한 이건 좀 악마적인 생각인데 그 주위 사람 한 명 정도는 독감에 좀 걸려서 백신 맞을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그런 걸 좀 들어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독감 백신 맞고 감기에 2번 걸렸어요. 저는 물론 독감과 감기는 다른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백신 안 맞잖아요. 독감 백신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시, 그러니까 그 대규모 감염이 덮칠 때가 아닌 평화시에는 백신의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죠. 아니 요새 홍역 뭐가 있다고 해서 홍역 백신을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주 대규모 그러니까 선전하는 위험 앞에서는 이 음모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앞두터서 진짜 백신을 맞겠다고 했는데 백신이 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하고 나이가 든 노인들하고 서로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 면역이 약한 사람이 더 신종플루 많이 걸리니까 서로 먼저 맞겠다고 싸운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네이버에 올린 글이 생각이 나는데 숙제인데 도와주세요. 노인과 학생 누가 먼저 맞아야 되죠? 그랬더니 어떤 애가 답변을 합니다. 그 학생이 먼저입니다. 노인은 어차피 곧 있으면 죽을 것이고 학생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밑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요. 너희 집엔 부모도 없냐 이 불효자식아. 너희 부모가 신종플루 걸려주면 좋겠. 막 이렇게 싸움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존하는 위험 앞에서는 이 백신의 그런 음모론 이런 거는 다 소용없는 거죠.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역이 유행하니까 이 홍역은 지나서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돌이 안 됐는데 어떡하느냐. 백신이 어떻게 가속 백신이라고 돌 전에 맞는 걸 맞아야 되냐. 막 이렇게 엄마들이 발을 동동 굴렀던 적이 있습니다. 백신 음모론은 좋아진 세상에서 나오는 한가한 소리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새로 나오는 너무 그런 백신 너무 그러니까 뭐 기본 접종은 다 해야 되고 새로 나오는 비싼 백신들은 뭐 선택이긴 하지만 기본 접종은 꼭 맞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현대의학이 수명을 늘린 두 번째 비결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자,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혹시 에로틱하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장미가시에 찔린 손가락.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에로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항생제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요, 항생제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이죠, 장미가시에 찔렸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모읍니다. 내가 오다가 장미가시에 찔렸다.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안하다. 말은 너 가지고 손은 너 이게 유산 정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가시에 찔리는 건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균하고 싸울 무기가 없었고 이 틈으로 세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말릴 방법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플레밍이 그 위대한 페니실린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래도 어쨌든 발견한 건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페니실린을 발견했냐면 세균을 키우다 말고 2, 3주 동안 바캉스를 이제 갔다 오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와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뚜껑 열어놓고 한 접시에 곰팡이가 이렇게 들어 앉았죠. 저 위에 있는 하얀 커다란 게 곰팡이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이거 보고 아씨 곰팡이 쓸었네 하고 버렸을 텐데 이 플레밍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세균들이 다 밑으로 밑으로 도망가 있을까? 이 곰팡이가 뭔가를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논문으로 쓰고 야 곰팡이에 뭐 있는데 나는 안 찾을 거니까 니네 찾아봐라. 이런 논문을 써요. 그 나중에 10년 뒤에 체인과 플로리가 이 논문을 보고 페니실린을 만들죠. 그분들은 페니실린 만들려고 진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플레밍이 한 거는 그냥 야 이거 뭐 있어 바캉스 갔다 온 게 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밍이 위대한 거는 이 플레밍이 없었으면은 페니실린이 나오려면 몇십 년 더 있어야 됐지만 그 체인과 플로리가 없었어도 누군가는 그 논문을 보고 페니실린을 만들었을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항생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항생제가 이제 계속 개발이 됩니다. 이 항생제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장미 축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장미 축제 가는 거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생제를 계속 만들고 세균한테 이겼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균들이 항생제가 만들어질 때마다 족족 내성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페니실린 나오고 나서 세균이 당황해서 내성을 만들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오늘 만든 항생제에 내일 저항성이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항생제를 새 걸 만들어도 얘네들이 바로 내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자가 붙으면 되게 좋은 말 많잖아요. 슈퍼맨, 뭐 슈퍼우먼, 슈퍼우먼 모르겠다. 어쨌든 슈퍼마트, 슈퍼마켓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이 슈퍼박테리아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어떤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가 바로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고요. 한 3년쯤 전에 우리 개한테 물린 사건 혹시 있지 않나요? 한일관 대표가 개한테 물렸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개한테 물려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슈퍼박테리아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개가 물어 죽인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개한테 책임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우리가 이제 장미 축제를 마냥 해야 될 것인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상하게 그 안 드는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항생제 내성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이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말이죠. 감기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감기 걸리면 이제 우리는 병원에 가죠. 원래 감기 걸리면 제일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집에서 한 3일 정도 그냥 푹 쉬면서 귤이나 좀 까먹고 이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감기는 바이러스고 바이러스에는 항생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생제 의사를 찾아가서 항생제 주사를 놔달라고 하고 그리고 감기약도 좀 센 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를 제일 많이 처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더 항생제에 취약하고 장미 축제가 제일 먼저 중단될 나라가 어딜까? 답은 우리나라입니다.